오늘은 데이 4고요. 오늘은 인풋, 플레이어에게 입력을 받아보는 그런 인풋에 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바로 유니티 허브를 키셔서 혹시 3-1을 데이 3-1 영상을 업로드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데이 3-1을 보신 분은 안드로이드 이거 타겟 플랫폼을 바꾸셔서 네, 스터디 프로젝트를 열어볼게요. 저 타겟 플랫폼에 관해서 3-1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네, 3-1을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인풋 생활에서 오늘 스터디를 진행할 거라서 씬을 하나 인풋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새로 생성을 해서 인풋 씬으로 들어올게요. 오늘 그 캐릭터를 움직여 보는 것까지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우선 캐릭터를 하나 만들고 설명을 시작을 할 거라서 우선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를 하나 생성을 하시고 캐릭터라고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지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저희 다운받은 캐릭터 스프라이트 중에 네, 마음에 드는 거를 스프라이트로 드래그해서 넣어줄게요. 네, 이제 이거는 좀 익숙해지셨겠죠?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는 거.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를 움직일 건데 캐릭터를 움직이는 그 방법은 그 트랜스폼 이 컴포넌트 있잖아요. 여기에 포지션 값을 이제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. Y랑 X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고요. 혹시 이 게임 윈도우에 이 캐릭터가 안 보이시는 분은 그 캐릭터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전부 0000으로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보이실 수도 있어요. 가끔 씬 윈도우에 여기 2D 버튼이 있거든요. 위쪽에 이 2D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 2D가 3D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. 여기 카메라가 있고 이제 이 카메라의 X 방향, Z 방향, 이 파란 화살표 방향 쪽으로 이제 카메라를 비춰지게 돼서 이제 게임이 보이게 되는 거죠. 근데 가끔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이 포지션 값이 랜덤으로 아무튼 조금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Z가 -11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카메라보다 그 카메라가 비추는 곳보다 캐릭터가 뒤에 있잖아요. 그래서 게임 윈도우에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캐릭터를 전부 0000으로 맞춰주시면 그때부터 보이게 될 겁니다. 다시 2D 버튼 눌러서 2D로 바꿨고요. 그래서 저 트랜스폼 포지션 값을 바꾸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스크립트로 할 거예요. create C# 스크립트 해가지고 이름을 캐릭터 move라고 할게요. 캐릭터 오타가 있었네요. 그래서 네, 스크립트를 열어볼게요. 그 오늘 할 거는 조금 그 월요일에는 뭐였죠? 그 UI 게임 오브젝트 하면서 좀 유니티 2를 많이 사용했어요. 어, 에디터 내에서 많이 놀았죠. 근데 이번에는 오늘 할 거는 유니티 API 함수들 좀 코딩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API 함수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네, 알아두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 API 스크립트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스타트랑 업데이트 함수가 무슨 의미를 하는지 이제 설명할 때가 됐어요. 스타트 함수는 그 게임이 시작할 때 처음 불리게 돼요. 딱 한 번 불리게 되고 그 설명에도 나와 있죠. Start is called before the first frame update. 업데이트의 첫 번째 프레임 전에 한번 불린다는 뜻이에요. 업데이트는 여기 있죠. 업데이트는 이제 프레임마다 불려요.
프레임마다 돼서,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 시작할 때 스타트가 한 번 불리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계속 무한으로 불리게 되는 그런 로직으로 이제 게임이 진행이 돼요. 보통 그 유니티 스크립트가 진행이 되고, 프레임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0초랑 1초가 있으면 프레임은 제각각이에요. 그 보통 뭐 1초에 60프레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, 이거는 이제 컴퓨터마다 다르고 기종마다 다르고요. 뭐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서 60프레임이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프레임마다 업데이트가 불리니까 1초에 혹시 뭐 1초에 60프레임이면 업데이트가 1초에 60번이 불리겠죠? 네,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입력을 받는 거는 업데이트해서 받을 거예요. 왜냐면 그 1초에 60번씩 이제 입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체크하면서 진행이 돼요. 보통 입력을 받는 거는. 그래서 입력 어떻게 받냐면 인풋이라는 곳에 다 있어요. 거의 대부분 입력 받는다 하면은 인풋을 찾아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인풋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제가 자주 쓰이는 인풋들을 넣어놨는데, 이 뭐냐 버튼 UI 게임 오브젝트는 뭐 버튼 UI 게임 오브젝트로도 뭐 입력 받을 수 있죠. UI 게임 오브젝트 할 때 했으니까 아실 것 같고,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, 한번 유니티 다큐멘트 가셔가지고 유니티 다큐멘트 매뉴얼 스크립팅 API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인풋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인풋이 있어요. 인풋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인풋 안에 있는 메서드들이 함수들을 찾을 수 있어요. 보시면 저희 여기 PPT에 있는 get key 다운도 있고, get 마우스 버튼 다운, get 마우스 버튼도 있죠. get 터치도 있고요. 터치는 이제 저희 핸드폰 안드로이드 게임을 이제 구현하실 때 터치를 이제 입력으로 받는 거고, 뭐 거의 뭐 함수 이름이 설명이죠. 마우스 버튼을 받는 거고, get 마우스 버튼, get key 다운, get key는 이제 키보드에 특정한 키를 받는 거예요. 저희는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우선은 오늘 인풋 받는 거는 getKey로 이제 키보드 입력을 받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. 네, 이거 설명을 드렸고 한번 입력을 받아볼게요. getKey로 받을 건데, getKey로 들어가서 어떻게 받나 볼까요?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. 저희는 이걸 받아볼게요. input getKey에 뭐 파라미터로 키 코드가 들어가네요. 보시면 스트링도 넣을 수 있고 키 코드도 넣을 수 있는데, 저희는 키 코드로 한번 넣어볼게요. 그래서 예시 보시면 업데이트에 if문에 넣어서 쓰나봐요. 그래서 input getKey 해서 키 코드. 그래서 저희 캐릭터를 움직일 거니까 그 AWSD, 그 왼쪽 손으로 이제 방향키 조작할 때 쓰이는 AWSD로 하거든요. 그래서 getKey 코드 A 하시고 else if, 여기는 getKey key 코드 D로 할게요. 네,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선은 디버거를 찍어볼까요? 잘 되나? 디버거를 찍을 거고, 뭐 A는 A라고 찍을 거고 D는 D라고 찍어볼게요. 네, 이렇게 하고 이제 캐릭터에 그냥 이렇게 스크립트만 덜렁 쓰면은 이 스타트 함수랑 업데이트 함수가 안 불려요.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캐릭터 게임 오브젝트에 달아서 한번 플레이를 한 다음에 콘솔 창을 여시고 A랑 D를 눌러볼게요. 네, 잘 찍히죠?
이제 그 인풋 입력 받는 거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요. 이제 저 캐릭터 게임 오브젝트에 포지션을 이제 움직일 건데, 포지션을 움직이는 거는 조금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리지드 바디라는 게 있는데, 리지드 바디는 커리큘럼 상에 있어요. 여기 물리 쪽에 있는데 이때 다시 다루게 될 거고, 근데 어 오늘은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을 움직이는 메서드 트랜슬레이스를 써가지고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움직여 볼 거예요. 한번 다시 검색으로 트랜슬레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트랜슬레이트 많은데, 여기 트랜스레이스로 들어가실게요. 여기 이제 예시를 보시면 뭐 이렇게 쓰나봐요. 트랜스폼의 소문자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뭐 벡터 3 포워드를 타임 델타에 곱하네요.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대로 써볼게요. 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벡터 3에 저희는 A 키를 누르면 레프트로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벡터 3에 레프트도 있어요. 레프트도 있고 뭐 라이트도 있고 업도 있고 다운도 있고 뭐 아까 보셨듯이 포워드도 있고 아마 백도 있어요. 근데 레프트로 가면 되죠. 레프트를 커서를 올려서 보시면 저희 벡터 3 y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, y 방향으로 0, z 방향으로 0. 저 값인 걸 보여줘요. 라이트도 보여주고요. 1, 0,0인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예시에 봤듯이 타임 델타 타임을 곱해줄게요.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D는 아니다. 여기가 라이트죠. 네, 여기가 레프트고요. 이렇게 하면 뭐 예시대로 했으니까 되겠죠.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서 A랑 D를 눌러보시면, 그리고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잘 보세요. 포지션의 X 값이 움직이고 있죠. 네, 정상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, 이 타임 델타 타임이 뭐냐면은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신 다음에 타임 델타 타임 한번 알아볼게요. 뭐냐면 타임 델타 타임 이렇게 찍어볼게요. 우선 잘 모르지만 풀명 부장이 하라는 대로 한번 찍어볼게요. 네,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제 컴퓨터에는 0.004 정도가 찍히는데 여러분 컴퓨터는 다른 값이 찍힐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값이 뭘 의미하냐면 1초 사이에는 여러 개의 프레임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컴퓨터마다 다르다고 했죠. 근데 보통 60프레임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, 타임 델타 타임은 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이 시간 간격을 의미해요.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에는 0.004가 찍히는데 제 컴퓨터에서는 한 프레임이 0.004초라는 뜻이 돼요. 네. 여러분 컴퓨터는 다른 값이 찍힐 수 있어요. 여러분 컴퓨터에 지금 프레임 사이의 시간 간격을 의미해요. 그래서 이거를 왜 곱하냐면은 다시 주석을 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마다 프레임이 다르다고 했어요. 그래서 A 컴퓨터는 1초에 60프레임이라고 할게요. 근데 B 컴퓨터는 조금 성능이 느려. 그래서 1초에 30프레임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은 이제 프레임마다 업데이트가 불리는데, A 컴퓨터는 1초에 60프레임이니까 1초 동안 A 키를 계속 쭉 누르고 있으면 레프트가 지금 마이너스 1,0,0이잖아요. 이거를 60번 하겠죠. 업데이트가 60번 호출되니까요. 근데 B 컴퓨터는
똑같이 A키를 1초 동안 누르고 있어도 30분밖에 안 움직일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타임 델타 타임을 곱해주면은 타임 델타 타임을 곱해주면은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0.004초였죠? 근데 조금 느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 컴퓨터보다 느린 컴퓨터의 경우에는 이 값이 조금 클 거예요. 지금 0.1이라는 거는 1초에 프레임이 10번 이루어진다는 거죠. 곱하기 10 해야 1이 되니까요. 1초가 되니까. 그래서 1초 동안 1초 동안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일 거예요. 왜냐면 제 컴퓨터 0.004는 뭐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. n번 호출이 될 거고 얘는 10번 호출이 되니까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이게 됩니다. 이게 타임 델타 타임을 곱하는 이유고요. 이제 좀 업데이트라는 함수에 좀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몇 분 녹화했는지 16분 녹화했네요. 15분 남았으니까. 자, 근데 지금 저희가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부를 때 트랜스폼, 이 소문자 트랜스폼에다가 점을 찍고 트랜슬레이트를 불렀어요. 근데 대문자 트랜스폼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있어요.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대문자 트랜스폼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으로 보통 쓰여요. 그래서 퍼블릭으로 아니 한번 에디터에서 보기 위해서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해가지고 트랜스폼 타입의 tr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그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이 tr에다가 트랜스폼을 넣어볼게요. 소문자 트랜스폼 얘가 뭔지 한번 넣어볼게요.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푸시고 플레이를 다시 하시면 지금 TR 변수에 트랜스폼이 들어갔죠. 뭔가 들어갔어요. 넌이 아닌 거 보니까 뭔가 들어갔는데 눌러보시면 캐릭터가 하이라이트가 되네요. 이 말인즉슨 이 소문자 트랜스폼은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자신의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트랜스폼이랑 똑같이 비슷하게 게임 오브젝트라는 것도 있는데 게임 오브젝트도 대문자 게임 오브젝트가 있고 이렇게 소문자 게임 오브젝트가 있어요. 비슷하겠죠? 소문자 게임 오브젝트는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자신의 게임 오브젝트를 뜻하고 대문자 게임 오브젝트는 뭐 변수의 타입을 뜻해요. 그래서 둘 다 시리얼라이즈 필드 했으니까 에디터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죠? 둘 다 변수가 이제 에디터 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플레이를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자기 자신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. GO에도 자기 자신, TR에도 자기 자신의 트랜스폼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어요. 지금 콘솔 창이 요란한데 이 디버그 로그 때문이죠. 주석 처리를 하고 네,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다시 한번 써봤고 그리고 뭘 빼뜨린 게 있나 보면은 네,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. 그리고 뭐 get 마우스 버튼도 한번 써볼까요? else if input get 마우스 버튼을 하고 얘는 파라미터로 뭘 받는지 한번 볼게요. get 마우스 버튼을 검색을 하셔서 여기죠. input get 마우스 버튼을 들어가시면 뭐 인트로 버튼이라는 인트 값을 받는데
보시면 뭐 0도 넣을 수 있고 1도 넣을 수 있고 2도 넣을 수 있는데 예시를 봐요. 레프트 클릭, 라이트 클릭, 그리고 미들 클릭. 아, 0은 레프트 클릭할 때 마우스 레프트 클릭할 때 입력을 받는 거고 1은 어, 마우스에 라이트 클릭 오른쪽 클릭할 때 2는 미들 클릭 그 스크롤 바 있죠? 미들 클릭인가 봐요. 그래서 뭐 0으로 0 하나 넣고 한번 저희도 한번 알아볼게요. 직접 해보는 게 기억에 잘 남으니까 0이 레프트 클릭이었죠. 그러고 유니티로 가서 레프트 클릭하면은 네, 레프트 클릭을 잘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러고 그 인풋 받는 이 함수들을 보면은 그냥 getKey라는 것도 있고 getKey down도 있고 그 검색해서 보시면 getKey up도 있어요.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이제 이해하시기 편한데 getKey down 그냥 눌렀을 때 딱 한 번 호출이 되고 getKey는 그냥 누르고 있으면 쭉 호출이 돼요. getKey up은 눌렀다가 뗐을 때 한 번 호출이 되는 거예요. 잘 아시겠죠? 그 아까도 get 마우스 버튼도 그냥 get 마우스 버튼도 있고 다운도 있고 업도 있죠. 네, 비슷한 겁니다. 눌렀을 때, 누르고 있을 때, 눌렀다 뗐을 때 라는 뜻이에요. 그러고 네, 캐릭터까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조금 길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캐릭터 그냥 위치값만 이동하지 뭔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 이미지가 바뀌진 않잖아요. 막 진짜 뛰는 것처럼. 그래서 그거는 여기 캐릭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움직이기 2에서 한번 구현을 할 거고 그 전에 컷신으로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조금 익혀 볼 거고요. 네, 그럼 다음 주부터 애니메이션 들어가고 오늘은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몇 분 했죠? 22분 했네요. 아주 짧게 잘 끝난 것 같아요. 인풋은.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 네, 다음 주에 뵐게요. 추석 잘 보내세요.